사실로 밝혀진 남극의 외계인 두개골.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남극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기사가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남극에 대한 미스테리가 참으로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한데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이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는 곳이다 보니 카더라 통신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워낙 비밀에 쌓여있는 곳이고 확인도 어렵다는 점을 틈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루머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극에 대한 미스테리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남극의 라파엘이라는 지역에서 특이한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쭉한 세 개의 두개골은 눈구멍이 무척이나 커다랗고 그 두개골의 주인이 살았던 시기는 약 100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두개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음모론자들에 의해 미스테리로 만들어지기에 딱 좋게 생겼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0년 전 살았을 두개골의 주인에 관련된 사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극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미스테리로 가득합니다. 남극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부터 아직도 유령선이 떠다닌다는 미스테리도 있고 심지어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비밀기지 근처로 추락한 UFO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스터리들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곳이 남극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두개골을 발견한 곳은 스미소니언 소속의 고고학자 데미안 워터스와 그의 팀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이상한 두개골은 마치 외계인의 해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독특한 탓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도 기사가 났다고 하니 거짓 루머는 아닌 사실로 밝혀진 최초의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남극 대륙은 산과 얼음, 그리고 툰드라 지역과 극한의 열악한 추위로 인해 처음 발견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상대적으로 탐험되지 않은, 아니 탐험할 수 없는 지구의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툰드라라고 한다면 지하에 1년 내내 녹지 않는 영구 동토가 있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일컬어 툰드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남극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남극에 대한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남극에 묻혀있던 수많은 신비가 하나 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가 남극이니만큼 남극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열악한 환경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극이 발견된 지 2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탐험되지 않고 있는 남극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자료를 토대로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대륙의 면적은 1400만 킬로미터로 호주의 약 2배 그리고 미국의 1.5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대륙으로 친다면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이라고 하니 얼마나 커다란 대륙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지역은 두께가 1마일이 훨씬 넘는 얼음으로 98%나 덮여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1마일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1.6km라고 나오네요. 실로 어마어마한 깊이이지 않습니까? 남극 대륙의 80%가 1마일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다니 솔직히 감이 잘 오지는 않지만 그저 대단하다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활하고 두꺼운 얼음층인 남극 대륙은 해안을 따라 연간 강수량이 불과 200mm 밖에 안 된다고 하니 남극은 늘 건조한 곳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이 남극의 추위는 기록된 바에 따르면 최저 온도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최초의 발견이 200년 전인데도 그동안 혹독한 환경 탓에 인간의 거주가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정착지로 삼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그나마 거주할 수 있는 범위는 태양열로 따뜻한 곳을 조금 찾을 수 있다는데 다양한 과학적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머무는 곳이 전부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조금은 따뜻한 지역은 많은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지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도 남극 새 종과학기지와 장보고기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극 새 종과학기지는 서남극 남극반도의 평행하게 발달한 남스틀랜드 군도의 킹조지 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6년 11월 남극 조약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1988년 2월 남극 새 종과학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기지에는 매년 약 18여 명으로 구성된 월동연구대가 1년간 상주하며 기지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극 여름철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약 100여 명의 학예 연구대가 파견되어 다양한 분야의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대한민국이 남극에 두 번째로 건설한 과학기지자 최초로 남극 대륙에 세워진 기지가 바로 장보고과학기지라고 합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장수인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는데 남극 북빅토리아 랜드의 테라노바 만 연안에 있으며 2005년부터 계획이 시작되어 후보지 답사와 정밀조사 끝에 2010년 건설지가 확정되었고
실제 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극 대륙은 오랫동안 신화적인 대륙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많은 탐험가들이 이곳에 발을 딛고자 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도 있겠으나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관계로 남극 대륙의 위치를 아는 정보가 빈약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과정 역시 순탄지 않았기에 오랜 기간의 탐험 끝에 극히 일부만 겨우 성공했을 정도로 미지의 대륙이자 전설 속 대륙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1820년 파비안 고트리브가 이끄는 러시아 탐험대가 대륙 빈봉을 발견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고 1911년 아문센의 탐험대가 겨우 남극에 발을 딛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도 20세기 내내 남극은 미지의 땅이자 특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신비로운 대륙이었습니다. 이 광활하고 차가운 대륙을 행여 찾았다 할지라도 육로를 통해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사방이 빙산으로 이루어졌으니 당연했을 것입니다. 인공위성의 발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인류는 남극을 본격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늘에서 바라보는 표면을 볼 수 있을 뿐 정작 남극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든 곳이 바로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두개골을 이곳 남극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서 발견한 것은 그곳에 서식했던 다양한 동식물의 정보를 비롯 인간의 유해와 함께 길쭉한 두개골까지 발견하였다는 기사가 세상을 발칵 뒤집게 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정리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길쭉한 두개골이 발견되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를 비롯 음모론자들까지 다양한 추측들을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그나마 가장 유력한 의견으로는 고대인의 두개골 변형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두개골의 기형을 일으키는 전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목을 눌리는 전통이 있고 어떤 부족은 밑에 아래 입술을 뚫어 호빵만한 크기의 원반을 넣기도 하듯 두개골을 길게 늘리는 풍습으로 두개골이 길쭉하다는 그럴듯한 의견이었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길어도 너무 길어서 과연 변형을 한다고 가능할까 싶을 만큼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를 발견했던 공학자 워터스는 이 이상한 두개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은 일반적인 인간의 두개골보다 훨씬 더 크다. 의도적인 변형에 의해서 두개골의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두개골의 부피까지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두개골에는 인간의 것과 크게 구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은 결국 외계 존재의 잔해이거나 심지어는 인간과 외계인의 잡종일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묻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늘어남에 따라 결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발표가 있게 되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스미소니언은 어떤 발표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두개골이 발견되었다는 라파엘이라는 장소가 실존하는 장소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의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학의 권위자인 제이슨 맥클레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제이슨 맥클레인은 남극에는 연구 기지가 있지만 도시가 없기 때문에 도시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라파엘이라는 장소는 허구의 지명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라파유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지푸라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 지역명은 남극의 지명으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이 발표에는 아메리칸 라이브 와이어라는 연예 뉴스 사이트에서 보도된 남극에서 발견된 두개골 3개라는 기사가 원본으로 밝혀졌지만 이 기사는 구체적인 출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보도 내용 역시 굉장히 단순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본 기사에서 사용된 두개골의 사진은 페루의 박물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데미안 워터스라는 관련 인물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스미소니언 측의 발표에 의하면 원본 기사가 4월 2일에 작성되었다는 점 역시 수상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아마도 만우절을 틈타 깜짝 장난을 치려고 했던 기사가 실수로 자정을 넘겨 인쇄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허구로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발표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극과 관련된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직까지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에 의해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떠도는 카더라 통신에 믿거나 말거나 식의 미스테리였던가 봅니다. 그래도 기사까지 실렸다고 하니 조금은 허망하지만 잠시 재미있었다 하고 위로 삼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